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5일 오후 7시입니다. 이 북한의 핵 문제는 5천만 플러스 북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8천만 명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의 관심이 매우 약합니다. 이게 너무 큰 문제는 귀에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범위를 벗어나니까 안 들립니다. 핵 문제도 워낙 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 할 때 이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국방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고 국가 엘리트죠. 국가 엘리트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무관심하지만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중요한 걸 꼭 챙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기나 여론에 민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국익을 우선해가지고 국익을 제대로 챙기는 사람, 그러니까 국가적 관점에서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관점이 아니라 좌우도 아니고 국가 중심으로 국가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을 흔히 국가 엘리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참 적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독립운동 하던 분들, 그리고 건국운동 하던 분들, 그리고 총을 들고 나라를 지켰던 분들은 몸에 저절로 국가 우선의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민주화 시기가 되니까 다 자기 개인 이득을 또는 자기 편의 이득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북한 핵 문제 같은 것은 이렇게 외롭게 지금 있습니다. 이걸 나의 문제라고 챙기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이 문제를 자기 문제라고 절실하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미국이 그건 알아서 해주겠지. 이게 이제 한미동맹의 약점입니다. 한미동맹의 장점이 많죠. 그러나 약점은 뭐냐? 자주국방 의지가 약해지고 미국에 의존하게 되고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가 먼저 북한을 때리고 미국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먼저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 걸고 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김여정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인 김여정이 노골적으로 핵 공갈을 치고 나왔습니다. 이거 처음입니다.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말이 어떻게 이거 입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게 좀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남조선이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의 핵 전투 무력은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핵이란 것은 어떤 경우에도 쓰지 않아야 된다. 다만 적이 핵무기로 때리면 거기에 대응해서 핵무기를 쓴다. 이게 세계에 정착된 핵 사용의 대원칙인데 남조선이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럼 우리가 북한이 전에처럼 백령도를 포격하고 연평도를 포격하면은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 핵이 없으니까 우리도 대포로 때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북한에서 핵을 쓰겠다고 나오면은 어떻게 되죠?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김은혜 대변인은 선제 타격은 전 세계에서 예방적 차원이 아닌 선제적 위협이 상존을 하고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중 하나다. 뭐 좀 애매하네요. 그런데 김여정이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 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자기의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핵 전투 무력이 동원되게 된다. 남조선군은 괴멸, 전멸에 가까운 참담한
운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남조선이 우리에 반대하는 그 어떤 군사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김여정이 한 이야기를.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 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자기의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 핵 전투 무력이 동원되게 된다. 이거는 핵을 갖지 않는 한국군에 대해서 핵무기를 먼저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핵무장한 국가와 핵무장하지 않는 국가가 대결했을 때는 이게 칼을 가진 사람과 총 가진 사람이 대결하는 것과 같았지 원래 이게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김여정의 이야기는 칼을 갖고 덤벼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쪽에서도 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칼로 덤벼들면 총 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래식 무기로 반격하면은 핵무기로 먼저 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격하기 전에 선제 공격으로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 의지를 소각하기 위해서 핵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 들어도 우리 국민들이 별 관심이 없고 언론도 이거 별로 크게 보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 문제는 미국이 알아서 해주겠지. 설마 김정은이가 속였느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의 운명이 김정은에게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실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5천만의 운명이 지금 김정은 손에 달려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오늘 밤에 발작을 해가지고 핵미사일 발사 보탄을 누르려고 할 때 북한에는 말릴 사람이 없고 남한에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에는 김정은을 말릴 사람이 없고 남한에는 날라오는 핵미사일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어수단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5천만의 생존이 지금 김정은에게 달려있다는 저희 말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태평으로 삽니까? 왜 이렇게 사소한 것 가지고 목숨 걸는 거죠? 이렇게 처음입니다, 이게. 핵을 먼저 사용하겠다 라고 공갈친 게 처음입니다. 이게 아마 요사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당면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오히려 코로나로 몰리고 있는 푸틴이 패전하는 게 확실하게 되면은 전술핵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푸틴도 국가 생존과 관련되는 면이 있으면은 핵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계속 핵 이야기를 하는 것에 연동되어 가지고 김여정이도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본격적으로 공갈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뭡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은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도 핵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핵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자체적 핵무기 개발을 하는 겁니다.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빠른 방법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을 우리가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거나 아예 전술 핵무기를 대한민국 땅에 갖다 놓는 거죠. 그것도 과거처럼 미국이 마음대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한국군이 같이 관리하는 핵 공유 협정, 나토에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핵 공유 협정식으로 해서 남한에 핵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북한의 핵과 남한의 핵 사이에 균형이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냉전 시절에 소련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미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핵전쟁이 없었느냐 하면은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소련이나 핵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핵무기를 쓰면은 다 같이 죽는다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걸 상호 확정 파괴라고 합니다. 상호 mutual
assured destruction이죠, 아마. MAD인데, MAD, 정말 미친 짓이죠. 양쪽이 다 방어 무기를 갖지 않으면은 누가 봐도 먼저 쏴도 같이 망하고 나중에 쏴도 같이 망한다. 그러니까 핵무기는 절대로 쓸 수 없는 걸로 딱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 대신 핵무기는 안 쓰는데 이 대리인을 시켜가지고 막 싸우죠. 그런 게 이제 아프리카 월남 이런 데서 있었습니다. 한국전은 대리전쟁이 아닙니다. 한국전은 김일성이가 남침한 전쟁이니까. 대리전쟁을 하면은 아무리 대리전쟁이 악화돼도 핵은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냉전시대 때는 미국과 소련 사이는 전쟁을 하지 않는데 그 밑에 이 부하 국가 비슷한 이런 나라끼리는 막 싸웠어요. 그런데 요사이 이제 핵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소형 핵, 전술핵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작은 규모. 그러니까 한 도시를 날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단급 부대를 한 방으로 날릴 수 있고 또는 저 국방부 옆에 청와대가 들어가면 그걸 한꺼번에 날릴 수 있는 그런 소형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요거는 써도 되지 않느냐 하는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요거는 써도 되지 않느냐. 북한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여정이가 푸틴을 본받았는지 핵 사용 공갈을 지금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뭐냐? 우선 이런 대응을 하려면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어떻게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도록 할 거냐? 저는 핵 민방위 훈련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가끔 지진 대피 훈련 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대피소는 어디다 해가지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핵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나는 지금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아는 분들 있습니까? 가르쳐 주지를 않고 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왜 훈련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핵 민방위 훈련을 하면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배를 탔을 때 대피 훈련하기 위해서 이 구명복 입고 갑판에 나와서 승객들이 하는 거, 그거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승객들이 불안하니까 그 대피 훈련을 안 한다. 안 해서 세월호 같은 사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런 훈련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야죠.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핵미사일 날라와도 내가 뭐 지하 창고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되겠다. 가까운데 지하철이 있으니까 그걸로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국정과제 이게 1호입니다. 월 1회 핵 민방위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핵미사일 대피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북한 핵 문제를 국민들이 절실하다. 아, 이게 우리의 문제구나 하고 알게 되면은 국가 정책을 펴기가 쉽습니다. 감사합니다.